감사드리고 또 브레이크 뉴스도 오늘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또 정홍철 기자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오셔요, 의원님. 의원님들이 특별한 사정 있는 분 말고는 오늘 전원다 오셨습니다. 또 오늘 다낭에서 또 다 오신 관계로 그러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자회견문을 먼저 읽고 설명드리고 또 추가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제천 단양 시국민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국민통합, 대북관계, 이제는 헌법 정신까지 국정 전반의 모든 분야에서 갈등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분야는 문재인 정권 2년 반 만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습니다. 고용이 축소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국민들이 넘쳐나고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기업들은 경제적 활력을 잃은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19년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주축인 30대와 40대 취업자 수의 감소는 정말 절망에 가깝습니다. 30대는 마이너스 5만 3천 명, 40대는 16만 2천 명으로 지난 2017년 10월 이후 5개월째 동반 감소했습니다. 특히 40대 취업자 수는 16만 2천 명이 감소하면서 무려 30년 전인 1991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줄 미래 세대가 직장을 잃고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 상황을 대변하는 경제 성장률은 더 심각합니다. 2017년 3.2%, 2018년 2.7%로 빠르게 하락하더니 지난해에는 0.7%포인트 하락한 2.0%까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이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고 있다, 그래도 선방했다고 자기 위로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빚으로 버티라 막다른 길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안타까운 국민들은 애써 외면하는 대통령의 뻔뻔한 모습에서 국민들은 절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이라면은 그토록 외쳐대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가 이번 회견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린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모습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급격하게 약화시키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은 워라밸 환경을 정착하기는커녕 산업 현장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엄태영이 국회에 들어가서 소득주도 성장의 약점과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의 소득을 늘리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와
기업들의 사기를 올리는 정책들, 예를 들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기업 국가보증제 등을 도입하는 것을 꼼꼼하게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천시민, 단양군민 여러분, 우리 고향 제천 단양에는 앞으로 다가올 지역 소멸과 지방 쇠퇴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고향의 현실에 좌절하면서 기존에 일하던 일자리도 사라지는 제천 단양을 바라보면서 많은 청년들과 시군민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는 일자리 문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가 답하지 않고 있는 이 질문에 이제는 정치권이 답해야 합니다. 일자리는 곧 복지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인구를 늘리는 것, 그 길만이 우리 고향에 짙게 드리우고 있는 지방 소멸의 그늘을 걷어내고 희망의 제천 단양으로 가는 길이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정태영은 지난 기자회견 때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우리 고향 제천 단양에 임기 내 양질의 일자리 5,000개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공약 중 일자리 공약을 통해 잘 사는 제천 단양을 만들기 위한 세부 실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 단양을 경쟁력 있는 중부권 최대 문화관광산업 거점 도시로 집중 육성하고 따라서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제천 단양을 기필코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임기 내 제천 단양 문화관광 종합발전계획 비전 2030을 수립하고 단양 8경과 제천 10경, 청풍호 등을 포함하는 천혜의 관광지에 국가가 지정하는 관광단지 유치 프로젝트를 가동하겠습니다. 둘째,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문화관광 공공기관을 제천 단양으로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쿠레일 유통 및 쿠레일 관련 기관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문화관광 관련 기관, 또 사통팔달의 철도 교통의 요지인 제천 단양의 쿠레일 관련 기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관련 기관들이 오면은 직원들 유입으로 양질의 일자리 및 인구 증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 전문 대학을 세명대와 대원대와 협의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부내륙 미래발전연구원 및 제천 단양 문화관광진흥원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선거 때도 공약을 했던 것입니다. 다섯째, 제천 단양 관광지에 전기자동차, 전기선박을 도입하여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일조량의 도시, 친환경 에너지, 그런 도시 브랜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솔라시티는 제천 단양이 전국 일조량 2위라는 그런 태양광 도시로서의 발전 비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상청 통계도 제가 시장 재임 시절에 가지고 있는 통계입니다. 여섯째, 의림지 주변을 휴양, 힐링, 관광 특구로 지정되도록 예산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는
젊은 인구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은 소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재임 기간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일진글로벌, 휴원수, 유유산업, CR푸드, 또 삼표 ENC 등 40여 개가 넘는 굵직한 다수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런 흔치 않은 경험들을 살려서 대규모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제가 시장 시절에 위치했던 일진글로벌은 현재 3개 공장으로 확장되어 있고 현재에도 한 1,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3산단에도 추가로 투자를 계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산업단지에 친환경, 신재생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또한 규제, 자유특구 제도를 활용한 패키지형 기업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한방 천연물 산업단지 조기 건립 추진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한 농촌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고 남제천 RC 인근에 대단히 물류센터를 조성하고 물류센터 조성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로푸드 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슬로푸드 미래교육원은 국내 최초의 음식 아카데미가 될 것입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과 또 관과 같이 협의해서 유휴부지를 통한 유치와 또 세부적인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중앙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천 단양 시군민 여러분, 저엄태영은 매일매일 민생 현장의 구석구석에서 가슴으로 소통하며 시군민의 절박함과 애환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도시로 떠나는 청년들, 아이들 교육 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님들, 퇴직 후 노후를 걱정하는 신중년 동료들과 선배님들, 불편한 몸으로 생계를 불안해하는 장애우들, 국가의 불안한 안보와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어르신들까지 시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왔습니다. 그 속에서 제천 단양을 살리는 길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인구를 늘리고 고향의 경제를 살리는 것, 그 길만이 우리 고향에 짙게 들이우고 있는 지방 소멸의 그늘을 걷어내는 희망의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천 단양 시구민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저엄태영이 그동안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그 약속들을 통해서 시군민 여러분들의 삶과 고향 제천 단양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고 시군민들과 함께 낮은 곳에서부터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경청과 실천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오늘은 6대 공약 중에 일자리가 곧 복지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카테고리로 2대 공약 발표와 실천을 위한 12개의 세부 공약을 설명드렸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나머지 공약들과 세부 실천 과제도 추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주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천뉴스원의 조석 기자입니다. 제천은 지난 70년대 때 17만 인구에서 가수들 인구가 줄어들어 16만, 15만, 13만 인구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4년 이후에 지금까지 16년 동안 13만 인구가 이제 깨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체 입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2004년도에는 이제 엄태영 시장이 재임 기간 동안 이뤘거든요. 산업단지 조성 기구인데요. 제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시장 때 기울였던 노력과 에피소드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기업체 입주를 어떻게 할 건지 각오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시장 재직 시에 제1산단의 기업 유치 또 이 제2산단의 조성과 기업 유치를 통해서 8년 동안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제가 후보들 중에서 흔치 않게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다. 일자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청년 일자리를 통한 지역의 새로운 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그만큼 경험과 또 자신감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에 기업인 출신으로서 기업의 생리와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늘 의료의 마인드로 접근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또 기업이 바라는 그런 미래 비전까지 같이 시가 공유한다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유치해 왔습니다. 특히 유유산업 같은 경우는 청주의 오창공단의 부지를 결정한 상태에서 제가 회사를 찾아가고 노조를 만나서 설득하고 제천에 초청해서 제천의 아름다운 풍광과 한방 바이오 산업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설득하고 또 노력해서 제천으로 다시 공장 부지를 다시 옮기게 되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그런 계기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천의 대표 기업으로 유이검으로 인해서 휴원스부터 많은 한방 바이오 제약회사들이 오게 된 동기부여를 가졌던 것입니다. 또한 아오홈 같은 경우도 경북의 모 산단으로 내부 결정을 한 것을 제천에 부지를 보러 왔을 때 LG의 그 가족사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설득하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비전을 설명하면서 제천으로 유치를 결정시켰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 가면은 제가 시장 시절에 느꼈던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회와 같이 중앙과 힘을 합해서 국회의원과 힘을 모은다면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고 그런 또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 가면은 제천시 단양군의 지도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또 출향 인사를 통한 모든 분들과 힘을 한 곳에 모아서 지역의 기업 유치, 투자 유치, 또 지역의 생산적인 여러 가지 산업들, 특히 문화관광의 거점 도시를 만들면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다양한 젊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고 또 가장 우선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일자리의 청년 복지를 제가 공약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기업은 곧 국가라는 마인드를 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보다 더한 복지는 없다. 또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지역을 떠나고 일자리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물론 국가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제천 단양에서 제가 경험을 통해서 먼저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 저희 결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또 자주 여러분들을 뵙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저기 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생각하고 계신지. 네? 현직 민주당위원에 대해서 현직 활동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이요? 예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 좀. 아, 현직 이우삼 의원님. 예. 예. 예,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의정 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과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시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좀 이제. 그 박창식 그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박창식 전 의원께서 출마를 하네 안 하네 하시는데 혹시 뭐 중앙당 차원에서 어떤 얘기나 혹시 그와 관련된 지금 왜냐면 그분만 아니시면 지금 한국당에서는 우리 엄 위원장 복주인데 일종의 근데 지금 박창식 전 의원이 나온다 했다가 또 제가 토요일에 확인을 해보니 또 그때 가서 다발대표님이 오락가락 하는데 혹시 당 차원에서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답변 좀. 네, 박창식 전 의원은 다량 출신의 어떤 자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출마 결심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출마를 한다면은 또 본선을 앞두고 우리 자유한국당에 새로운 붐업 효과가 있을 걸로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보수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기는 공천이 지상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을 잘 알고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또 지역민들과 모든 애환을 가지고선 그동안 많은 의견을 수렴해 왔고 또 당이 어려울 때 지난 1년 동안 도당위원장으로서 또 대여 투쟁을 해왔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중앙당이나 지역 유권자들이 잘 판단해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질문 감사드리고 오늘 또 바쁘신데 많이 와주셔서 특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